예, 뭐 저는 유튜브에 그 한시 관련되는 방송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한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서해에 대한 거를 지금 2번 방송했더니만은 시청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한 3, 4회 정도 서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고 뭐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구독, 좋아요, 잠깐만 이게 문 닫고 시끄러웠대요. 구독, 좋아요를 뭐 눌러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도 뭐 좋아요지만 당신이 설명한 게 이러이러한 면에서 맞지 않다, 또는 뭐 또 보니까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 상당히 힘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난 편에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으니까 뭐 잘 안 맞으면은 그 댓글로 하는 것보다 전화로 해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오히려 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적 사항이 3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좀 사투리가 많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서론이 너무 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그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붓글이 쓰는 형상 자체를 잘 안 봐주고 뭐 말로만 설명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붓글이 쓰이는 부분을 쓰는 부분 쪽을 중점적으로 그 붓끝 쪽으로 해서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서해 이론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서해를 배우러 가면 그냥 이렇게 더 보기 좋게 써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론적인 부분의 설명이 선생님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글씨 쪽으로 비추라고. 지난번에 이게 뚫을 권자를 가지고 역입을 해서 끝에 선생님이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역입을 해서 이렇게 한 번만에 쭉 이렇게 끊는 것 같아도 이게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에 여기서 눌러 한 번 세우고 또 약하게 들어서 또 한 번 세우고 이래가 해야 이 붓끝이 원래 다음 획을 쓸 수 있도록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만에 쭉 긋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세 공정만에 나누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 마치는 부위가 이제 요런 형상이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 있고 요런 형상이 있는데, 요 형상을 내가 조금 더 크게 그려봤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서 붓을 조금 더 더 상세히 옆쪽으로 약간 눌러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붓끝을 세웠다가 약간 이쪽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다시 세우는 이런 형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쪽이 약간 부르면서 요거는 이쪽으로 안 티나가도록, 이쪽보다 안 티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여기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보기가 좋잖아요. 더 가까이 비춰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번만에, 물론 이제 오래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만에 꾹 와서 그냥 이래 누르는 것 같아도 이게 요런 과정이 반복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 맞출 때 약간 더 강하게 해가지고 힘이 들어가서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요런 공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면, 반복해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만에 쭉 끊는다고 나도 똑같이 한 번만에 끄면 절대로 이런 형상이 안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횡액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역입을 해서 눌러서 이렇게 가서 끝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끝에 가서 한 번, 두 번 다시 세워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끝부분을 한 번만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가지고 눌렀다가 이렇게 두 번만에 하는 걸 가지고 한 번만에 해가지고 절대로 두 번만에 하는 형상이 안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가라리든지 뭐 이렇게 90도 꺾는 부분도 꺾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렇게 꺾고 난 뒤에 한 번 눌렀다가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야기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나 딴 사람이 한 번만에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요 부위가 조금 이렇게 요거보다 티 나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약간 티 나오면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공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데 요렇게 요렇게 해라 하는 거를 살살 설명을 전부터 해주면은 요렇게 반복해가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번만에 해도 그런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필압 붓을 해서 더 눌렀다가 해주는 것, 눌렀다가 들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붓을 그냥 끊는 것이 아니고 필압이라 밑으로 더 눌렀다가 덜 눌렀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자, 제가 외안 니자를 일부러 두 개를 써놨습니다. 옆에 이렇게 파임처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점을 찍듯이 이래 있는 거하고 글자는 어느 게 더 보기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보기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획이 밑에 획이 아들자자에 이 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이래 나오면 이 보기가 싫어요. 여기가 길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짧게 하는 게 보기 좋아요. 곁들여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편안한 자에 이게 계점여자이기 때문에 간머리를 크게 씌우면 안 된다, 보기 좋다, 싫다고 이야기했는 것도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점여의 횡획이 길게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간머리가 여기에서 밖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면 보기가 싫거든요. 자, 일본 외획할 때 외자도 이 계점여가 들어가면서 횡획이 이렇게 길게 꺼지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파임을 하는 보다는 이렇게 점을 찍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점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찍는 점이 있고 또 파임 대신에 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형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면 더 보기 좋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글씨를 써보다 보면은 선생님은 이래 하든지 체본에든지 이래 돼 있든지 간에 나는 요런 부분은 어디 딴 데서 보니까 요게 더 좋아 이러면은 자기는 그 좋은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형자가 지금 일부러 두 단을 썼는데 차이는 여기는 똑바로 내려와가 이렇게 썼는 것이고 요거는 약간 안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썼는 겁니다. 물론 행서 맛이 약간 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쓰기가 사실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바로 끊는 선이 탁 정확하게 꺼지지 않으면 이 글씨가 참 보기 싫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똑바로 끊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획도 이게 위쪽으로 좀 더 가는 거는 괜찮으나 반대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형자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일이 딱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요 끝보다는 요 끝이 좀 더 내려와야 되고, 요거 굵기보다는 이게 강해야 되고, 그런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도를 요렇게 해서 요래 하고 약간 요렇게 하면은 더 훨씬 하기 쉽다, 보기도 좋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게 쓰기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쓰기가 편하고 보기도 좋다. 그 다음에 쉽게 더 잘 써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맞자를 통상적으로 보면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화락 하기도 하고 연화발이락 하기도 하는데 점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찍어 나가는, 네 개를 찍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찍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느냐?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글씨 이 굵은 획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쳐져야 이게 글씨 균형이 맞아서 가거든요. 물론 이 점도 이 글씨를 벗어나서 더 이쪽에서부터 찍어 나갑니다. 이게 강하게 젖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말맞자를 이렇게 쓸 때는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에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 비둘기 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품자가 붙어 있으니까 공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찍어 나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섀도자가 이쪽으로 올 때 하고 이쪽으로 올 때 하고 그 점을 찍어 나가는 방향이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자, 나무 목자를 쓰는데 여기를 빛이 올리는 게 좋은가? 지난번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니려가 시야가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은가? 그 부분을. 그래, 이거는 취향입니다. 이래 해도 되고, 그런데 글씨라는 것이 물론 행서나 초서나 자꾸 더 앞으로 갈수록 맞히는 획이냐 이어지는 획이냐에 따라서, 자, 나무목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꺾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올라가면서 다시 또 열을 꺼야 되는 획이고, 만약 여기 있는 군사 같은 경우는 이걸 쭉 끝에 비점을 해가지고 이 글자를 맞히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획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래. 뭐 조서를 쓰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이 되면 그렇게 쓰는데, 단 두 개가 밑에서 빛이 올라갈 수는 없다. 숯불 임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쪽이 요 길이보다 조금 더 길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동자, 석가래 기둥 동자가 되죠. 이렇게 되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 동자를, 자, 여기에서는 여기가 독립동자가 이거를 끝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하면 보기 싫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는 게 있을 때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제가 과거에
만기를 쓰면서 버들루자를 이렇게 끝을 이래 삐쳐 올렸더니만은 만기를 보냈는데 나무 성을 갈았다 하면서 새로 꼭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무 뿌리가 올라가면은 뭐 나무가 죽는다 하면서 뭐 그런 쓸데없는 이론을 이야기하시던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다시 빛이 올리는 획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전을 찾으면은 버들루자가 이렇게 빛이 올려져 있는 글자하고 이렇게 맞짓는 글자하고 반반쯤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쪽에 변으로 쓸 때는 잘 안 빛이 올리고 이렇게 맞추고 많이 하죠. 그렇게 이런 그 불상사가 생긴단 말입니다. 왜 막 나무 뿔 한자 글자에 자기 성 그거에 뭐 나무가 올라가 뿌리가 올라가 죽고 하는 그거는